윤서진 중령은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군생활 12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은 습관이었죠. 세수를 마치고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제복을 단정히 입었습니다. 33살 여성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빠른 승진을 거듭해온 그녀였지만 표정에는 늘 차분함만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부대 내에서 서진을 보는 시선은 복잡했습니다. 뛰어난 실무 능력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상급자들에게는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었지만 동료들 사이에서는 차갑다는 평가가 따라다녔죠. 특히 회식이나 친목 모임에는 거의 참석하지 않아 더욱 그런 인상을 주었습니다. 중령님, 오늘 작전회의 자료 준비되었습니다. 최진우 소령이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서진의 직속 부하로서 그녀의 꼼꼼함과 완벽주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죠. 수고했어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진은 받은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서진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차기 사단장 후보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 있다는 것이었죠. 며칠 전 군단장으로부터 비공식적으로 전해 들은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식 발표 전까지는 절대 입 밖에 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중령님께서 사단장이 되신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최소령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진은 잠시 펜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설사 그렇더라도 지금 할 일에만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그날 오후 여단 참모장인 박형철 대령이 서진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서진 중령, 오늘 저녁 여단 간부들 회식이 있는데 참석할 수 있나? 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소라면 정중히 거절했을 텐데 요즘 들어 조직 내 분위기를 파악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참석하겠습니다, 대령님. 서진의 대답에 박 대령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 그래. 좋아. 오늘 저녁 7시에 부대 앞 한정식집에서 만나자. 회식 준비를 하며 서진은 거울 앞에서 다시 한번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차기 사단장 후보라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큰 부담이자 동시에 책임감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군에서 여성이 사단장이 되는 일은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저녁이 되어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이미 여러 간부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들어서자 잠시 조용해졌지만 곧 다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 중령도 오셨네. 오늘은 어떤 바람이 불었나? 서진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분위기를 관찰했습니다. 대부분이 남성 장교들이었고 자신 외에는 여성 간부가 거의 없었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익숙해져 있던 서진은 별다른 감정의 동요 없이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술잔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적당히 마시며 주로 듣는 쪽에 집중했습니다. 간간히 업무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 간결하고 정확한 의견을 제시했죠. 동료들도 서진의 전문성만큼은 인정하고 있어서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분위기는 점점 달아올랐습니다. 술이 돌자 평소보다 목소리도 커지고 농담도 거칠어졌죠. 서진은 여전히 조용히 자리를 지키며 때로는 미소를 짓고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분위기에 맞춰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한 생각들이 스쳐갔습니다. 만약 정말로 자신이 사단장이 된다면 이런 자리들을 더 자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과는 다른 시각으로 조직을 바라봐야 하겠죠. 그런데 요즘 인사소문이 무성하던데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화제를 꺼냈습니다. 서진의 귀가 번뜩 섰지만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아직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으니까요. 회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분위기는 점점 더 활기를 띠었습니다. 박형철 대령이 술잔을 높이 들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여단 간부들이 모두 모인 자리니까 속 깊은 이야기도 좀 하자고. 술이 돌면서 평소보다 훨씬 솔직한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승진에 대한 이야기, 부대 운영의 어려움, 그리고 각종 소문들까지 다양한 주제가 테이블을 오갔죠. 서진은 여전히 조용히 듣는 편이었지만 필요할 때마다 적절한 코멘트를 던지며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박 대령이 술잔을 기울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군에서 여성 간부들이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 솔직히 회식 문화는 좀 다르지 않나? 갑작스러운 화제 전환에 몇몇 간부들이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한소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대령은 술 기운이 오른 얼굴로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니, 나쁜 뜻은 아니고 말이야. 그냥 남자들끼리 있을 때와는 분위기가 좀 다르다는 거지. 서진은 이런 류의 대화가 어디로 향할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듣고 있었죠. 오히려 이런 순간이야말로 조직의 진짜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대령님 말씀도 일리가 있긴 하네요. 다른 중령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확실히 남자들끼리 있을 때는 좀 더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박 대령은 술잔을 다시 채우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역시 회식은 남자들이 있어야 제맛이지. 그리고 잠시 멈춘 후 더욱 큰 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여자 장교는 분위기만 깨. 순간 테이블 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웃음소리도 잔을 부딪히는 소리도 모두 멈췄죠. 몇몇 간부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진을 흘끗 바라봤다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누구도 감히 박 대령의 말에 반박하거나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평소의 침착함을 되찾고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12년간의 군 생활 동안 이런 순간들을 수없이 경험해 왔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왠지 더 깊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관점이시네요, 대령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죠. 분위기가 어색해지자 몇몇 간부들이 화제를 돌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훈련 준비는 어떻게 되어 가나요? 날씨가 좋아져서 훈련하기는 좋겠어요. 하지만 이미 흘러나온 말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박 대령은 자신이 한 말의 무게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술을 마셨습니다. 가끔씩 서진 쪽을 바라보며 어색한 웃음을 짓기도 했지만 사과의 말은 하지 않았죠. 서진은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웃을 때는 웃고 대화에 참여할 때는 참여했죠.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박 대령의 그 한마디가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각자 헤어질 때 최진우 소령이 서진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중령님 괜찮으세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물론이에요. 별일 아니에요. 하지만 소령은 서진의 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일하면서 그녀의 미묘한 표정 변화까지 읽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중령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저라면 참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서진은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 유난히 맑아 보였죠. 소령, 조직에서는 때로 참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항상 옳다는 건 아니죠.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서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박 대령의 그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여자 장교는 분위기만 깨 정말 그럴까요?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면 인사 발표가 있을 것이고 만약 정말로 자신이 사단장이 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박 대령도 그리고 오늘 아무 말하지 않았던 다른 간부들도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될 것이죠.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다. 서진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되겠지. 그리고 눈을 감으며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회식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서진의 일상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기상, 체력 단련, 그리고 하루 종일 이어지는 업무까지 모든 것이 기계처럼 정확했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가올 인사 발표를 대비한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중령님, 이번 달 작전 평가 보고서 초안 완성되었습니다. 최진우 소령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서진은 받아보며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죠. 사단장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서류가 완벽해야 했습니다. 수치 분석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해주세요. 특히 작전 효율성 지표는 그래프로도 만들어서 첨부하고요. 서진의 지시는 언제나 구체적이고 명확했습니다. 최소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죠. 그날 오후 서진은 홀로 사무실에 남아 각종 조직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사단장이 되면 수백 명의 부하를 이끌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의 모든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했거든요. 밤이 깊어도 불이 꺼지지 않는 서진의 사무실을 보며 부하들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중령님은 정말 언제 주무시는 거예요? 한 부사관이 최소령에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아마 잠도 계획표에 맞춰서 주무시는 것 같아요. 최소령의 농담에 모두들 웃었지만 서진에 대한 존경심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박형철 대령이 서진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회식 이후 처음 만나는 자리였죠. 서진 중령, 바쁜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아마도 그날 밤 자신이 한 말을 어느 정도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닙니다, 대령님. 무슨 일이세요? 서진은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박 대령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회식에서 혹시 기분 나쁘지 않았나 해서. 서진은 펜을 내려놓고 박 대령을 바라봤습니다. 별 말씀을요. 술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다른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 대령은 그것을 느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죠. 오후에 최진우 소령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심각했어요. 중령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문을 닫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날 대령님 말씀 다들 들었어요. 속상하지 않으세요? 서진은 잠시 작업을 멈추고 소령을 바라봤습니다. 소령, 조직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결과로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최소령은 계속했습니다. 그래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중령님만큼 실력 있는 장교가 어디 있어요. 고마워요. 서진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에요. 다음 주 대대급 지휘관 회의 준비는 어떻게 되어 가나요? 화제를 돌리는 서진을 보며 최소령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서진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새삼 느꼈죠. 자신 같으면 벌써 폭발했을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서진은 평소보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인사 발표까지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 점검을 해야 했거든요. 지난 1년간의 모든 성과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특히 부대 관리와 작전 수행 능력에 대한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여성 장교로서 사단장이 되려면 누구보다 뛰어난 실력을 보여줘야 했거든요.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완벽해야 했습니다. 정말 될 수 있을까? 서진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있어도 여성 사단장은 전례가 거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심하고 있을 시간은 없었어요. 밤이 깊어가자 건물에는 서진만 남게 되었습니다. 조용한 사무실에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대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 모든 부하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평소보다 더 일찍 출근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훈련이 시작되는 날이었거든요. 이번 훈련의 성과는 승진 심사의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었습니다. 모든 대대장들에게 전달하세요. 이번 훈련은 완벽하게 수행되어야 합니다. 서진의 지시는 단호했습니다. 최소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바로 연락을 취했죠. 훈련 준비를 점검하며 서진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박 대령의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여성 장교라고 해서 조직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중령님,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부하의 보고를 들으며 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승부가 시작되는 거였죠. 이틀 후 사단 내 중요 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훈련은 군단장이 직접 참관하는 대규모 연합훈련이었고 모든 연대의 역량이 평가되는 중요한 자리였죠. 서진이 지휘하는 연대에게는 특히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새벽 4시부터 부대는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이미 1시간 전부터 지휘소에 나와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죠. 각 대대별 준비 상황 재점검하고 통신망 연결 상태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최진우 소령은 서진의 꼼꼼함에 새삼 감탄했습니다. 다른 연대장들이 대체로 부하들에게 맡기고 있는 세부 사항까지 직접 챙기고 있었거든요. 중령님, 이 정도면 완벽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완벽이라는 건 없어요. 서진은 지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날에는 더욱 그렇죠. 군단장뿐만 아니라 여러 참모들과 다른 부대 지휘관들까지 참관하는 훈련이었거든요. 오전 8시 드디어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진의 연대는 첫 번째 작전부터 완벽한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각 대대 간 협조는 물론이고 화력 지원과 기동까지 모든 것이 교범대로 정확하게 실행되었죠. 오, 사면대 움직임 좀 보세요. 참관석에서 한 참모가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정말 교과서적이네요. 군단장도 고개를 끄덕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형철 대령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어요. 두 번째 작전에서도 서진의 연대는 뛰어난 성과를 보였습니다. 적부대 역할을 맡은 다른 연대를 압도적으로 제압했죠. 특히 서진이 직접 지휘한 포위 작전은 참관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역시 윤서진 중령이야. 한 대령이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실력만큼은 정말 인정해야 해. 하지만 그 옆에 있던 박 대령은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습니다. 오후 훈련에서는 더욱 복잡한 시나리오가 주어졌습니다. 적의 기습 공격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반격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고난도 과제였죠. 다른 연대들이 어려움을 겪는 사이 서진의 연대만은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사면대, 적 기갑부대 접근 중입니다. 통신이 들어오자 서진은 즉시 대응 명령을 내렸습니다. 2대대는 우측 고지 점령, 3대대는 좌측에서 엄호 사격 준비. 명령은 간결하면서도 정확했죠.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적 부대는 서진의 연대가 펼친 함정에 걸려 큰 피해를 입었고 역으로 포위당하는 상황까지 연출되었습니다. 참관하던 군단장이 박수를 치며 일어날 정도였어요. 대단하군. 군단장이 참모에게 말했습니다. 윤서진 중령의 지휘 능력이 정말 뛰어나다. 주변 참관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박 대령만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우지 못했어요. 훈련이 끝난 후 평가 회의가 열렸습니다. 서진은 자신의 연대 성과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보고했습니다. 사면대는 모든 임무를 계획대로 완수했으며 특히 대응 시간이 다른 부대보다 평균 30% 단축되었습니다. 군단장이 질문했습니다. 그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서진은 당황하지 않고 답했습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와 부하들과의 신뢰, 그리고 지속적인 훈련의 결과입니다. 그때 박 대령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전에서는 이론과 다를 수 있지 않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특히 여성 지휘관의 경우 극한 상황에서의 판단력이. 대령, 군단장이 박 대령의 말을 끊었습니다. 오늘 훈련에서 확인한 것은 탁월한 지휘 능력이었소. 성별과는 무관하게 말이오. 박 대령은 얼굴이 붉어지며 입을 다물었죠. 그러나 박 대령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개별적으로 서진에게 다가왔어요. 서진 중령, 오늘 성과는 인정하지만 말이야.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여자라서 그런지 세부적인 상황 판단이 좀 약하더라고. 주변에 있던 몇몇 장성들이 박 대령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지만 서진은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대령님의 의견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성과를 거둔 상황에서도 여전히 성별을 문제 삼는 박 대령의 태도가 견딜 수 없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참을 때였습니다. 중령님 정말 대단했습니다. 최진우 소령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오늘 성과로 승진은 확실할 것 같아요. 서진은 미소를 지었지만 여전히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혼자 훈련장을 걸었습니다. 오늘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박 대령의 그 말들이 계속 맴돌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인사 발표에서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라고. 인사 발표를 불과 이틀 앞둔 어느 날 오후 서진은 사무실에서 마지막 서류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훈련에서의 탁월한 성과가 공식 보고서로 작성되어야 했거든요. 이 보고서는 승진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 중 하나였습니다. 중령님 훈련 평가 보고서 최종본 완성되었습니다. 최진우 소령이 두꺼운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서진은 한 장 한 장 꼼꼼히 검토하며 마지막 수정사항들을 체크했죠. 수고했어요. 이제 이걸 여단에 제출하면 되겠네요. 네, 오늘 오후에 박 대령님께 전달하겠습니다. 최 소령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어딘지 모르게 걱정스러운 기색이 있었어요. 최근 박 대령의 태도를 지켜본 결과였죠. 서진도 그런 우려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사본을 하나 더 만들어 두세요. 그리고 제출 과정을 정확히 기록해 두고요. 오랜 군 생활의 경험상 이런 중요한 순간에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거든요. 오후 4시 최 소령이 보고서를 가지고
박 대령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서진은 불안한 마음으로 그를 배웅했죠. 평소라면 이런 서류 전달이 큰 문제가 될 리 없었지만 요즘 박 대령의 행동을 보면 안심할 수 없었어요. 1시간 후 최소령이 돌아왔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중령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문을 닫고 목소리를 낮췄어요. 대령님께서 보고서를 받아보시더니 뭔가 이상하다는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이상하다니 뭐가요? 서진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배어났습니다.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최소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내용은 완벽했어요. 하지만 대령님이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면서 정확히 뭐라고 하셨나요? 서진이 다그쳤습니다. 최소령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여성 장교의 보고서는 항상 검증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상급 부대에 올리기 전에 한 번 더 검토해 보겠다고. 서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다른 연대장들의 보고서는 그냥 통과시키면서 자신의 것만 특별히 검토한다는 것이었죠. 이미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당하고 보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박 대령에게 직접 확인했습니다. 대령님, 제 보고서 처리는 어떻게 되어 가나요? 박 대령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 그거 아직 검토 중이야.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언제까지 걸릴 예정인가요? 제출 마감이 내일인데요. 서진의 목소리는 평상시보다 날카로웠습니다. 박 대령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제때 처리될 거야. 하지만 그날 오후에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서진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보고서가 승진 심사에 포함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었거든요. 특히 지난주 훈련에서의 뛰어난 성과가 고스란히 담긴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저녁 무렵 최소령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중령님, 큰일입니다.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대령님께서 보고서를 잃어버리셨다고 하세요. 어디 둔지 모르겠다면서. 뭐라고요? 서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최소령은 분해하며 설명했습니다. 아까 대령님께 여쭤보니까 서류 더미에 섞여서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차피 내일 마감이니까 다시 만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고. 서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건 명백히 의도적인 행위였어요. 보고서 하나가 그냥 사라질 리는 없었거든요. 혹시 제출했다는 기록은 남아있나요? 제가 직접 전달했으니까 증인은 있습니다. 하지만 대령님이 분실했다고 하시면. 최소령도 억울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면 더 조심했을 텐데요. 다행히 사본이 있으니까 다시 제출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최소령이 희망적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대령님이 받지 않으시면 소용없어요. 게다가 내일이 마감인데. 그때 박 대령이 서진의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서진 중령, 미안한데 보고서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뭐 없어도 크게 상관없잖아. 다른 자료들도 많으니까. 대령님, 서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 보고서는 승진 심사에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어떻게 없어도 상관없다고 하실 수 있나요? 박 대령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이미 없어진 걸. 최소령이 견디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대령님, 제가 사본을 가져다 드릴까요? 하지만 박 대령은 손을 저었어요. 아니야, 이미 마감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뭘. 다음 기회에 하지. 서진은 박 대령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괜찮습니다, 대령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이미 상부에서는 지난주 훈련 결과를 직접 확인하셨으니까요. 내일이면 모든 게 명확해질 겁니다. 박 대령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서진의 말에 뭔가 다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지만 서진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박 대령의 방해 공작이 이 정도일 줄은 예상했지만 막상 당하고 보니 분노를 참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인사 발표를 하루 앞둔 그날 밤 서진은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마지막 밤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숙소로 돌아온 서진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었죠. 제복을 벗고 샤워를 마친 후 서진은 침대에 앉아 지난 12년간의 군 생활을 되돌아봤습니다. 사관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순간들이 스쳐갔어요. 처음 소대장이 되었을 때의 떨림, 첫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의 기쁨, 그리고 오늘까지 겪어온 크고 작은 시련들까지. 내가 이 자리까지 온 건 우연이 아니야. 서진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해왔고 남들보다 2배, 3배 더 노력해왔거든요. 여성이라는 이유로 더 많은 것을 증명해야 했지만 그 과정에서 더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지난 1년간의 성과 보고서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박 대령이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훈련 평가서는 비록 공식 제출되지 못했지만 군단장을 비롯한 상급자들은 이미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직접 참관했던 훈련이었으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최진우 소령이었어요. 중령님 괜찮으세요? 내일 일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목소리에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소령. 이미 할 일은 다 했어요. 그래도 대령님이 그런 식으로 방해를 하시니까 불안하네요. 최소령의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만약에라도 결과가. 서진이 말을 끊었습니다. 소령, 결과가 어떻든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전화를 끊은 후 서진은 옷장을 열어 내일 입을 제복을 꺼냈습니다. 정갈하게 다림질된 제복을 침대에 펼쳐놓고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계급장, 부대마크, 각종 배지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제복을 맞춰보며 서진은 내일의 순간을 상상해 봤습니다. 인사 발표식장에 앉아있을 박 대령의 얼굴,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의 분위기까지.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차분함도 느껴졌어요. 내일 모든 걸 끝내겠다. 서진의 눈빛이 결연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온 모든 것들, 박 대령의 무시와 편견, 그리고 조직 내의 잘못된 문화까지. 내일이면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었습니다. 한편 부대 곳곳에서는 내일 인사 발표에 대한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간부 식당에서도 부대 안군의 매점에서도 가장 뜨거운 화제였어요. 차기 사단장이 누가 될지 정말 궁금하네요. 아마 박 대령님이 아닐까요? 하지만 아무도 여성이 사단장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전례가 거의 없었거든요. 심지어 서진과 가까운 부하들조차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박형철 대령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내일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도 정확한 결과를 알지는 못했지만 자신이 유력한 후보 중 하나라는 확신은 있었어요. 특히 서진의 보고서를 누락시킨 것이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정리되겠군. 박 대령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사단장이 된 후의 계획들이 가득했어요.
첫 번째로 할 일은 조직 내 기강을 바로잡는 것이었죠. 특히 여성 간부들의 건방진 태도를 교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대령은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훈련에서 군단장이 서진의 능력을 직접 확인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후 군단장이 여러 참모들과 나눈 대화의 내용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자정이 넘어서자 부대는 조용해졌습니다. 대부분의 장병들이 잠자리에 들었지만 서진은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너무 긴장되어서가 아니라 내일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었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훈련장을 바라보며 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기서 지난주에 완벽한 훈련을 펼쳤던 것이 바로 어제 일 같았어요. 그때의 성취감과 자신감이 다시금 밀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해온 모든 것들이 내일 결실을 맺을 거야. 서진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후회하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해왔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박 대령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보일 반응도 궁금했습니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서진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정말 중요한 날이 될 것이었거든요. 꿈속에서도 인사 발표식장의 모습이 어른거렸지만 서진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났으니까요. 알람이 울리기 전에 서진은 저절로 눈을 떴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온 것이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맑아 보였습니다. 인사 발표식 당일 아침 부대는 평소보다 일찍 분주해졌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열릴 발표식을 위해 모든 간부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서진은 새벽 5시에 일어나 평소와 똑같은 루틴을 따랐습니다. 체력 단련을 마치고 샤워를 한 후 어제 밤 준비해둔 제복을 입었죠.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서진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 이후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었어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적어도 더 이상 숨어 있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최진우 소령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중령님, 준비되셨나요? 네, 갑시다. 서진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지난 12년간의 모든 순간들이 오늘 이 한순간으로 집약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의장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간부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박형철 대령은 앞줄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 의기양양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평소 그와 가까운 몇몇 대령들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중간쯤 자리에 앉았습니다. 특별히 앞자리를 고집할 이유도 없었고 오히려 뒤에서 전체 분위기를 관찰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았거든요. 최소령은 그 뒤쪽에 앉으며 긴장한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정말 결정되는 날이네요. 옆자리의 한 중령이 서진에게 속삭였습니다. 누가 될지 정말 궁금해요. 서진은 미소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곧 알게 되겠죠. 시간이 흐르면서 회의장은 점점 가득 찼습니다. 여단장을 비롯해 각 연대장들, 그리고 주요 참모들까지 모든 간부들이 참석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엄숙한 분위기였습니다. 2시 정각, 사회자가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지금부터 인사 발표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단상으로 집중되었습니다. 박 대령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 동료들도 그가 발탁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 했어요. 간간히 그를 바라보며 축하의 미소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보직 변경 사항부터 발표드리겠습니다. 사회자가 서류를 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여러 중령과 소령들의 전보 명령이 발표되었지만 아직 핵심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앉아서 듣고 있었지만 가슴은 점점 빨리 뛰고 있었어요. 아무리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도 실제 순간이 다가오니 긴장되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제 주요 보직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습니다. 회의장의 정적도 더욱 깊어졌어요. 박 대령은 등을 곧게 펴고 앉았습니다. 차기 제25사단장에 임명되실 분을 발표합니다. 사회자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박 대령의 얼굴에는 이미 승리의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윤서진 중령, 사회자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고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표정이었죠. 박 대령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의기양양했던 표정이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입을 벌린 채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예상하고 있던 순간이었지만 실제로 듣고 보니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최진우 소령이 가장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둘씩 박수 소리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단상으로 걸어가는 동안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걸음걸이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당당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감격이 밀려오고 있었어요. 드디어 이 순간이 온 것입니다. 단상에 오른 서진은 회의장을 둘러봤습니다. 축하하는 표정, 놀라는 표정, 그리고 아직도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까지 다양한 반응들이 섞여 있었어요. 박 대령은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힘이 있었어요. 사단장으로서 저는 모든 장병이 성별과 관계없이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 말은 칼처럼 날카롭게 박 대령의 귀에 꽂혔습니다. 회식에서 했던 자신의 말이 떠올랐거든요. 여자 장교는 분위기만 깨. 그 말이 이제는 완전히 뒤바뀐 상황에서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단이 실력과 성과로만 평가받는 조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다시 한번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 큰 소리였어요. 초기의 충격을 벗어난 사람들이 진심으로 축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발표식이 끝난 후 여러 간부들이 서진에게 축하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사단장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박 대령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서진은 그런 박 대령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이제 시작이라는 책임감이 더 크게 다가왔거든요. 내일부터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8챕터 새로운 질서. 사단장 부임식이 있은 지 사흘 후 서진은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새로운 사단장실에 앉아 각종 보고서들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문득 지난주의 일들이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책상 위에 놓인 사단장 윤서진이라고 적힌 명패가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박형철 대령과의 대화였어요. 인사 발표 이후 그는 서진을 피하고 있었지만 조직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리해야 할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대령님, 잠시 시간 있으실까요? 서진이 직접 박 대령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평소라면 부하가 상급자를 찾아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서진은 굳이 자신이 직접 나섰어요. 마지막 배려이자 동시에 확실한 정리를 위해서였습니다. 박 대령은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 사단장님. 앉으세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서진 중령이라고 부르던 그가 이제는 사단장님이라고 호칭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었죠. 서진은 편안한 표정으로 앉으며 말했습니다. 대령님, 우선 지난 일들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박 대령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무엇을 말할지 짐작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회식에서의 발언과 보고서 처리건에 대해서요. 서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대령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 대령은 한동안 말을 못하고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사단장님, 그때 제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술자리에서 실언을 했고 보고서 건도 제가 잘못 처리했습니다. 드디어 인정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박 대령이 조심스럽게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회식에서 성별로 장교를 평가하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 처리에서도 개인적인 감정을 개입시키지 마세요. 명심하겠습니다. 박 대령의 대답은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며칠간의 충격과 반성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된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사단장님을 보자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령님. 우리는 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동료니까요. 이 말에 박 대령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어요. 완전한 단죄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주는 것이었거든요. 대화를 마치고 나온 서진은 복도에서 최진우 소령을 만났습니다. 이제 그는 서진의 직속 참모가 되어 있었어요. 사단장님, 어떻게 되었나요?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잘 정리됐어요. 앞으로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서진의 대답에 최 소령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사단장님다우신 처리네요. 다른 사람 같으면 아마 복수나 보복은 리더의 할 일이 아니에요. 서진이 말을 끊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려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줘야죠. 그래야 조직이 발전할 수 있어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면서 사단 내 분위기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의 리더십 스타일이 알려지면서 많은 부하들이 새로운 희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특히 여성 간부들에게는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사단장님께서 오시니까 정말 달라지는 게 느껴져요. 한 여성 소령이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실력으로만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변화는 남성 장병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서진은 매주 간부 회의를 통해 새로운 방침들을 전달했습니다. 우리 사단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최고의 전투력을 갖춘 부대가 되는 것이에요. 그를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교육훈련 체계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성별이나 출신에 관계없이 능력 있는 사람이 중요한 임무를 맡을 수 있도록 공정한 평가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이는 전체 부대의 사기 향상으로 이어졌습니다. 박 대령도 서진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회식 문화도 많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성별을 의식한 발언이나 행동은 찾아보기 어려워졌고 대신 업무와 성과에 대한 건설적인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한 달 후 전체 간부 회식이 있었습니다. 서진도 참석했는데 분위기는 예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사단장님, 정말 부대가 달라졌습니다. 한 대령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장병들 표정부터가 다르더라고요. 모든 분들이 협력해 주신 덕분입니다.
서진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만들어 나가요. 박 대령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그날 밤 서진은 사단장실 창가에 서서 훈련장을 바라봤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희망처럼 보였어요. 지난 12년간의 여정이 이 순간으로 집약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사관학교 동기들로부터였어요. 축하해.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있어서 우리도 희망이 생겨. 이런 메시지들을 보며 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서진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단장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진짜 시작이었거든요. 앞으로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 나가야 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야 했습니다. 창밖 훈련장에서는 야간 훈련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장병들의 진지한 모습을 보며 서진은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겠다고. 박형철 대령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지난달의 일들을 되돌아보니 정말 많은 것이 변했어요. 무엇보다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체력 단련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함께 뛰는 부하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남녀 구분 없이 모든 간부들이 사단장을 따라 더 나은 모습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샤워를 한 후 사무실로 향하는 길에 서진은 부대의 변화된 모습을 실감했습니다. 장병들의 표정이 밝아졌고 훈련에 임하는 자세도 달라졌어요. 무엇보다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단장실에 도착한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더 나은 조직을 만들어 나가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정말로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따뜻함 하나 전해졌길 바랍니다. 그 따뜻한 마음을 댓글로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